이거 네. 세 분 소개를 들었는데, 이제 제가 아무래도 그냥 법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법이라는 게 여기 보면은 이제 그런 법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법은 한 측면은 사회적 합의의 측면이 있고 한 측면은 구속력의 측면. 법은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합의란 제가 이렇게 화살 동그라미가 법인 거고 이 화살표가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법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구속력으로 다시 사회에 작용한 그런 것이어서 법에는 그 두 측면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갖다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회적 합의란 측면이 오히려 법의 민주주의적 측면이고, 그러니까 구속력의 측면이 법치주의적 측면이다. 그래서 법은 만들어지기 전에는 사회적 합의를 이렇게 뭔가 도출해내는 작용을 하는데 그것이 민주주의고, 법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사회의 구속력으로 작용하는데 그것이 법의 법치주의적 측면이다. 그래서 법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매개한다.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다른 표현을 하자면은 이제 입법과 사법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과정, 그다음에 법이 적용되는 과정.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이 적용되는 과정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이제 사법 쪽, 그러니까 재판 쪽을 많이 그 자기의 걸 하는데 일로 하는데 그때 적용되는 걸 그때 뭐 프로세스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때 이제 사실관계가 뭔지를 판단해서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규범이 뭔지. 그래서 그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적용해가지고 법적 결과를 얻는 이런 식의 법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거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요거는 그, 요 위에 있는 게 법이고 밑에 있는 게 이제 그런 주체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나 혹은 주체적인 것이 이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제 민주주의 입법의 측면인 그것이 이제 그걸 통해서 법이 만들어진 법은 다시 나에게 구속력 법치주의 사법, 그러니까 재판이나 법의 적용이나 측면에서 되는데 사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밑이 나이고 위가 법이라면은 나와 공동체와의 관계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나와 공동체. 사실 이게 커머닝의 과정인 거죠. 우리가 커먼스를 만든다. 공통의 것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나 개인이 공통의 것을 향해서 함께 올라가서 공통의 것이 만들어지면 다시 그것이 나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이 커머닝의 과정, 커먼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이것이 결국 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내가 무엇인가가 어떻게 보면 법보다는 또 더 중요한 문제인 걸 텐데 그래서 나라는 것도 되게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냥 법적인 측면에서는 나는 이제 이렇게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의 인식의 측면, 삶의 측면, 나의 의지의 측면, 욕구의 측면, 표현의 측면, 대화, 행동의 측면 이런 것들이 다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거에 따른 법이라는 것은 행동, 그 물건의 표현에 대한 법적 판단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행동 표현이 법적 효과를 미치는 것이고, 법의 뭐 종류들을 이렇게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그다음에 뭐 국제법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음번에는 말씀하신 최후의 전환 을 갖다 좀 이렇게 쭉 인용을 했는데 이런 것들 한번 같이 좀 읽어보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 그러니까는 그 관계 속에서의 법. 아까 그러니까 법은 여기 보면은 그 법에는 이런 그 왼쪽 편과 오른쪽 편이 있는 거죠. 법을 그러니까 왼쪽 편이 저는 관계적 측면이고 오른쪽 편이 이제 그런 개인적 측면. 법이 적용을 받을 우리가 개인으로 있을 땐 법에 적용을 받지만 우리가 그 커머닝이 돼서 우리가 공동체로 있을 때는 우리가 법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저의 그 태제인데 그래가지고 그런 어, 관계 속에서의 법이라는 것은 그 왼쪽 편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최후의 전환도 결국 그거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 구절들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 혹시 이거를 좀 이렇게 저희가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읽어줄 수 있나요? 그러면요, 이거 같이 좀 이렇게 읽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예, 그러죠. 네네 예, 저부터 읽겠습니다. 네네 네 예, 관계 고맙습니다. 속에서의, 네네. 예, 관계 속에서의 법의 생태학. 생태학은 엄격한 과학적 의미에서 생태 공동체 성원과 환경과의 관계를 다루는 학문이다. 1. 생태학은 자연과 사회의 모든 조건을 조성하고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2. 생태계는 자연과 사회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이러한 의미에서 생태적 법질서란 생태학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고 이를 존중하는 법질서를 말한다. 생태적 법질서는 사유재산과 국가 주권의 기계론적 작동에 뿌리를 둔 착취하는 기계로서의 법제도에서 생태적 공동체를 뿌리를 둔 착취하는 기계로서의 법제도에서 공동체를 바탕으로 한 법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함축한다. 생태적 법질서는 양질의 경제 생활을 추구하는데 이는 미래 세대와 전반적인 인간 생존의 이익을 위해 자연을 돌보고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법은 폐기물과 소비를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자연의 생태적 관점에서 자기 생존 전략을 따라야 할 것이다. 네, 고맙습니다. 옆에 분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발음이 싫잖아가지고 생태학이란 비유적이고 더 넓은 의미에서 특정 현상의 맥락을 규정하는 관계의 패턴을 말한다. 예를 들어 교육 생태학은 교육과 지식, 경력, 경제, 지혜, 윤리, 정치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은 전체 관계 패턴의 한 부분으로 인식될 것이다. 이렇듯 넓은 의미로 정치, 경제, 정의, 종교, 사회의 행위, 규범, 도덕 등에서 독립되거나 한 사회에서 분리된 영역으로 보지 않는 법 질서를 지칭할 때 법의 생태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러한 관념은 법을 사실, 영역, 법이 어떻게 존재하는지와 가치, 영역법이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로 분리하지 않는다. 좀 네. 어렵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책이 원래 최후의 전환이 아니라 영어 책은 이게 법의 생태학이거든요. Ecology of Law라는 것이 원래 제목인데 그 경희대 출판부에서 이제 이 문제 그 시인분이 이제 이게 최후의 전환으로 하면 더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한국어판 제목은 이제 최후의 전환이 됐는데 그래서 법의 생태학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속에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런 뭐 정치, 경제, 정의, 종교, 사회규범, 도덕 이런 것과 다 함께 있는 그러니까는 함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런 그래서 법의 생태학이라는 것이 이 책의 제목이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달리 말해 생태학적 시각으로 법을 바라본다는 것은 전문화되고 이미 존재하고 또 그것이 교체하고 결정하려는 행동과 법을 분리한 채 그곳에 존재하는 객관적인 틀로 축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법은 늘 커머닝이라는 장기간의 집합적 행위였다. 이 행위 속에서 공동체는 공통의 목적과 문화를 공유하는 동시에 사회적 재생산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려는 집합적 의사를 제도화했다. 따라서 개인이 아닌 커먼즈, 관계의 열린 네트워크가 법의 생태학과 생태적 질서라 부르는 것의 기본 구성 요소였다. 그러한 생태적 질서는 이 행성에서 생명을 파괴하고 자연을 지배하려고 한다면 인간의 생존, 인간의 생존 또한 보장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가운데 구축된다. 생태적 질서는 살아있는 행성을 돌보고 행성적이고 복잡한 관계의 패턴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 양질의 경제생활을 추구한다.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법이라는 것이 항상 아까 제가 공동체와 유사하다 그랬잖아요. 커먼즈 자체와 유사하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런 네트워크적인 것, 커먼즈적인 것으로 법을 갖다가 상상하고 우리가 실천하는 것. 그것이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하는 법제도의 개혁의 큰 취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법 질서가 적정하게 작동하려면 대중은 법의 운영과 본질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법의 구성 부분, 곧 개인이라는 사회적 행위자가 법에 깊이 영향을 미치고 또 법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러한 법에 대한 기본 이해와 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혁명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끈 많은 것들과 같은 집단적 기획이다. 인종, 계급, 성별의 차이를 두지 않고 모든 사람이 오늘날의 세계에서 작동하는 법의 본성과 기능에 대해 이해할 뿐 아니라 기본적인 생태적 소양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역사에서 법과 과학을 문화의 소산으로 직접적 기획으로 내용적이고 극적인 인류 여정의 한 부분으로 바라보며 배워야 한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의 생태학, 그러니까 이 책의 그 서론적인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과연 이런 관계적 법, 생태적 법을 생성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다음 분이 한번 간단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로 초토화된 권력을 나누는 제도의 부활을 지지하고 사실상 자연 법칙인 생태적 원리를 수백 년간 위반한 데 따른 치명적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 지구적으로 착취하는 인간의 법을 급진적으로 제정해야 한다. 부영양화 문제에 대한 접근법 중 하나는 부정적인 생태적 결과의 사설을 촉발하는 부패 요소와 그 영역을 식별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호수의 일정 지역을 오염 요소로부터 차단해 자연 과정을 통해 자기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다. 그 지역이 다시 건강을 회복하면 재생되고 건강하여 네트워크화된 지역이 점차 확장되면서 마침내 호수 전체가 회복되는 것이다. 이런 회복의 결과는 이렇듯 점진적이고 생태적인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데 이는 법을 통해 이행될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대충 이해가 되네요, 좀.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정말 이렇게 보면은 이게 되게 핵심적인 구절인데 자가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커먼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가 그 생명을 함께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 우리가 자연과 함께 살고 우리 사람끼리도 함께 사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거죠. 그런 걸 갖다가 자가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우리. 그리고 이런 거를 법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생태적 치유를 비유적으로 사용해 본다면 근대 착취적 법제도, 국가 주권과 사적 소유를 법의 녹조 현상이나 빅토리아 호수의 나의 용어로 볼 수 있다. 법률가와 대중의 생태적 소양은 우리에게 문제와 그 영향을 식별할 수 있게 하고 또 과거와 현재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생태 디자인은 가능한 구제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다만 이는 널리 확산된 실천과 정치적 실험 속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맞습니다. 다음 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생태계는 일시에 모두 재생, 회복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생태법도 다양한 제도적 해결책을 아래에서부터 시도하고 필요에 따라 공적 부분, 사적 부분과 서로 다른 연합을 맺음으로써 전 지구적 시스템을 서서히 재생시키며 단계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바닷가 같은 커먼드가 부패한 정부에 의해 사유화된다면 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의 적정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그것을 사유재산 제도인 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여기서 보면 이런 신탁을 얘기하는데 이런 것처럼 굉장히 우리가 제도적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정해진 것이 아니고 뭔가 여기 보면 공적인 것, 사적인 것을 얘기하지만은 공적인 것, 사적인 것을 이렇게 섞어가면서라고 해야 되려나? 하여튼 굉장히 그러면서 우리가 많은 상상력과 어떻게 보면 실천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번 또 이러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례가 최근에 네. 있지 않았나요? 이 많죠. 이런 게 사례들은 예, 굉장히 많습니다. 사례들은 예, 굉장히 예. 많고, 예. 그래서 되게 이 사례들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층적으로 있는 거죠. 이게 뭔가 단층이 아니라 여러 층에서 그런 사례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 다음 분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뭔가 직접 말씀하실 게 있으면 바로바로 이렇게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따라서 우리는 점진적인 재생성과 전환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러한 접근법을 취할 때 그 자체로 착취적 배경이 되는 국제법의 취약성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 우리의 사고는 지구적이지만 행동은 결국 물리적, 문화적 저항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지역적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어떤 해결책을 불가능하게 보이게 하는 국내 정치 과정의 모든 한계를 극복하려고 할 필요도 없다. 오히려 우리는 자연 법칙과 법의 본질을 모두 잘 인식하고 있는 생태적 법적 소양을 지닌 사람들 사이에서 새로운 공동체의 이해를 발전시키며 한 번에 한 명씩 노력해야 한다. 자신의 고유한 공동제도를 만들고 이를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착취적 정신으로부터 보호하고 자 분투하는 그러한 집단이 흠은저 기반의 회복에서 근본 요소가 된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방금 그런 수많은 예들이 계속 어떻게 보면 모이는 거죠. 모이고 서로 그걸 촉발하고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커먼즈를 되살리고 자본주의적 축적에 대항하고 아래로부터 법을 다시 만들어 마침내 우리의 공통의 이해 정부를 바꾸는 것은 한탄한 이름과 아울러 개인의 일상적이고 정치적인 결단을 필요로 한다. 이 개인은 관계의 역량을 강화하는 적극적 역할을 주장해야 한다. 권력 분산, 사회정의, 그리고 생태적 지속 가능성의 가치를 이행할 수 있는 성공적인 현재와 과거의 최선의 법 실천을 논의하고 이해하며 다양한 상황에 응용하고 적용해야 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공동체의 목소리와 관심, 법적 방식이 다시 한번 우점의 지위를 꼭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다양하고 복잡한 인간의 경험이 어느 곳에서 일어나든 커머닝의 근본 조직 원리는 보살핌과 의무, 상호성 그리고 참여 원칙이다. 예, 이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중간이죠. 아까 서론, 본론이면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얘기들이 다음번에 나오는데 이 가운데 부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서로 공유할 수 있어야지 저희가 이제 그런 창조적인 실험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계적 법. 법을 문제 해결의 일부로 만들려면 법에 대한 생태 디자인의 접근법을 상상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작은 규모의 상향식 접근법이 필요하다. 그 접근법의 유효성은 그것의 광범한 사용과 전체 공동체의 필요와 관념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에 달려있다. 우리는 법 자체를 공동의 것으로 보는 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는 착취적 법 질서와 싸우는 공동체와 철저한 상호지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법 실무를 요구한다. 이러한 공동체적 법 실무가 생성적이려면 생태법을 이해하는 데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변호사와 포먼어 상호 교육하는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소송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과 법 전문가들을 법의 커머너가 되게 하는 교육에서 공동체 성원이 직접 참여해야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변호사와 커머너스의 조합은 고도의 생태법적 가치를 지니며 경제적으로 접근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 여기서 커머너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커먼스 운동을 하는 분들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커머닝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번역하기 힘드니까 저희가 커먼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할 수 있지만은 공동 소유를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동 존재를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그 커머닝과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는 그런 것을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런 그 자균 부모의 상향식 접근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법 자체가 바로 커먼스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사실은 네. 공적 영역과 예. 커먼즈의 그 차이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예. 그러니까는 그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될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는 그걸 갖다가 뭐 여러 가지 얘기해서 제 생각은 이렇게 뭔가 그런 그 공적 영역에서는 개인의 측면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은 공적 영역의 뭐 대리인이라고 해야 되나? 대표로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개인으로서 공적 영역을 얘기한다 그래야 되나? 그게 바로 제 생각에는 공적 영역과 그 커먼스의 차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개인으로서 나로서 그게 가능하려면 작은 규모의 상향식 접근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방금 근데 그거는 이게 굉장히 쉽게 제가 개념적으로 얘기했지만은 이거 굉장히 실천적인 측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어떻게 보면 얘기할 수 없는 지점이죠. 굉장히 실천적이고 방금 그 질문은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커먼스 운동을 한다면은 계속 가져가야 될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법적 접근법을 실행하려면 우선 법의 실제 세계에서 정당성은 정치 과정을 통해서만 생겨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법의 원천은 실제 생활 경험이라는 실험실이다. 특정한 사회적 행위를 위해 기능하는 공동체가 공유하는 관행과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관습이나 구속력 있는 관행으로 제도화된다. 그런데 국가가 탄생하기 전에 존재했던 사회 규범으로 알려진 이러한 규칙은 어느 정도 정당성을 얻었다. 그러니까는 그 법이라는 것을 갖다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이걸 가져오는 그런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관습법의 복잡한 시스템은 악수로부터 출현해 신의 성실의 기준으로 정립되고 이후 점진적으로 더 복잡해진 국제관습법을 형성했다. 이러한 상벌의 관습과 자기 집행력을 가진 법에 점진적으로 중앙 집권화한 국가의 하향 수직적 개인이란 늘 제한적이었다. 이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적 중재 시스템의 결정이 대부분 법 체계에서 인정되고 집행된다. 이러한 자발적 법 질서는 의문의 여지 없이 정당하고 국가 집행 체계가 부재하더라도 관련 경제 주체는 이를 존중한다. 달리 말하면 정당성은 중앙 집권화된 개인과 단체가 서로 관련된 효의적 방법에서 나온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선거래법은 관행의 법수력을 가진 상인이 길들을 통해 법을 매우 잘 이해하고 집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정당한 시스템도 필요했다. 여기서도 보면은 그런 아까 공적인 것과 커먼적인 것이 되게 잘 나오는데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법이 생성적이 돼야 된다. 여기 보면은 법에 계속 그런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런 그 그러니까 아까 공적인 것을 뭐 꼭 부정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공적인 것을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실제 삶에서 뭐 유리돼 뭔가 계속 이렇게 그런 법이 아니라 삶으로 계속 갖고 오는 그런 계속 하여튼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생태법을 만드는 데는 공동체의 직접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장치, 예컨대 투자 결정을 검토하고 생산의 사회적 합리적 비용을 측정하며 미래 세대나 전체 행동을 변화하는 공중 배심원 제도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그것은 경제에 대한 민족 감식을 가능하고 흥미롭고 재미있으며 이미 충분히 준비가 갖춰져 있다.
그러한 감시는 생태적 지속 가능성과 사회정의라는 쌍둥이 가치의 인도에 따라 생산과 생산 방법, 그다음에 생산 목적을 모니터하게 될 것이다. 개인이 소비자에서 시민으로 변신하는 순간 이러한 경제적 전환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우리는 이러한 모델을 모두에 의한 법의 지배로 앞으로 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생태적 통합성과 사회정의를 위해 개인의 경제 활동에 대한 효과적 규제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생태법은 자연과 비인간의 이익을 위한 새로운 법의 한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는 법 체계다. 예,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나중에 그 후반부에 제가 그 지구법 얘기를 하면서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생태 공동체가 자연의 기본 단위가 되듯 커먼즈가 새로운 생태적 법질서의 조직 원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체 형식으로 공공선을 가꾸는데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 커머닝은 오늘날의 시스템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집단 지식을 창출한다. 권력 집중과 배제에 근거하는 위계 구조는 이렇게 할 수 없다. 위키피디아를 생각해 보자. 다른 어떤 백과사전도 그렇게 많은 집단 지성과 지식을 축적할 수 없을 것이다. 개인이 제 아무리 현명하고 지식으로 충만해 있더라도 다수의 집적은 한 개인보다 현명하다. 불행히도 현재의 지배적 권력 구조는 그러한 커먼즈의 부를 인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 때문에 주류 언론, 매체 밖에서의 지식과 실제로 경험한 커머닝으로부터 나오는 비판적 시각이 매우 중요하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대를 일상화하고 반대를 일상화하고 근시안적 일상의 업무로 복귀하는 자본주의 능력은 놀랍다. 대상과 주권은 개인의 부와 권력의 직접을 부추기며 더 이상 수익이 나지 않을 때까지 자신의 이해관계를 강화할 것이다. 공동체는 이러한 사태를 자각할 수 있고 자기 방위 같은 저항이 조직될 수 있는 것이다. 인간관계의 질을 해석할 수 있는 정치들이 진화되는 공동체적 미래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네, 이제 그 마지막입니다. 이게 이제 그 최후의 전환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인용한 겁니다. 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법의 모델이 되는 생태적 분집은 절대 폐쇄적이지 않다. 그들은 환경에서 취하는 에너지와 영향에 의존한다. 때때로 진화를 위해 교란에도 의지한다. 마찬가지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공동체는 일반적 삶의 같은 목적을 공유하는 다른 공동체와 네트워크 관계를 맺으며 서로를 강화한다. 공동체는 이방인에게 베풀고 환대하고 개방적일 수 있다. 또한 이기적이고 폐쇄적이며 편견이 심할 수도 있다. 이는 살과 피를 가진 개인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기업은 이기적이고 근시안적으로 만들어졌다. 생태법 제도는 개인처럼 공동체도 전자의 특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생태법의 중심에서 기능하는 공동체는 사회적인 것을 자연적인 것과 구별하지 않는다. 이러한 공동체는 법, 정치, 경제 간의 구분뿐 아니라 자연과 문화 간의 구분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생태적 법질서는 법을 정치 전환을 위한 집단의 도구로 선언하며 다시 한번 집단적 행위 주체의 컬렉티브 에이전시의 등장을 허용해야 한다. 정치와 경제의 그러한 참여적 의사결정은 법 체계를 자연인이나 법인이 아니라 전체, 지식과 법, 자원의 직접 접근과 청지기적 관리 책임을 갖는 공동체, 네트워크, 관계의 직접 측면, 그러니까 전체의 중심에 놓아야 할 필수적 요소이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제 모든 거를 쓰는 거죠. 저희가 모든 거를 뭔가 하나를 배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특히 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것을 저희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이 바로 이제 그런 예,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법제도의 개혁이라는 것이 이런 식의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법을 바라볼 때 법제도의 개혁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약간 좀 더 구체적인 얘기들을 또 좀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다음 거 이제 방금 요 논문인데 이것도 논문에서 인용을 한 건데 논문은 읽지는 말고 읽지는 않을 거고 하여튼 국민이 아니라 주민이라는 것은 살 주자를 쓰잖아요. 우리가 산다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그런 아까 얘기했던 그런 산다는 것 자체가 사실 커머닝이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매개물들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중심이 된다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다르게 또 이렇게 주민 주권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새롭게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제가 아까 말씀 중층적 존재인 나는 공동체, 사회적 네트워크, 법 이런 것들이 다 중층적으로 엮여져 있다. 그래서 이거 갖다가 그냥 이거는 육아에서 이제 육아를 갖다가 뚜에밍 같은 이제 북경대 그 교수는 continuity of being 존재 연속성이라고 얘기해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에서 몸이죠, 가족, 그다음에 뭐 공동체, 그다음에 전체가 다 연결돼 있다라는 그렇게 그 사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또 딥에콜로지라는 책을 그 책 말고 또 번역했는데 그 내용도 조금 여기 읽어보시면 또 이렇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딥에콜로지 부분도 조금 좀 뭐 길지는 않지만은 요거 한 장만 한번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다음. 예. 심층 생태학, 심층 생태학은 잠재적으로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을 충족시킨다. 즉, 우리의 가장 기초적인 직관에 대한 신뢰와 믿음, 직접 행동하려는 윤리, 우리 몸이 믿음과 맺는 자발적이고 천진한 교류를 통해 발견되는 감각적인 조화로움을 만끽 할 때의 기쁨에 넘치는 자신감, 푸른 물의 리듬, 날씨와 계절의 변화, 그리고 지구 위 생명체의 전체적인 순환 같은 것들 말이다. 심층 생태학 운동은 우리 스스로를 바꾸는 자극과 관련이 있는데, 이는 시인이자 철학자인 게리 스나이더가 말하는 진짜 과업, 리얼 워크, 즉 우리 자신을 골똘히 살펴서 좀 더 진실된 존재가 되는 과업에 해당한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저도 리얼 워크를 뭘로 번역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진짜 과업으로 번역을 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뭔가 저희가 이렇게 그런 진짜 이거 뭔가 더 실제적이 된다 그래야 되나? 이런 우리의 과정 속에서 이렇게 그런 어, 이런 아까 저희가 그 최후전에서 읽었던 그런 것과 이렇게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그런 그 디베콜로지 구조를 더 갖고 왔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규범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규범화 과정이 어떻게 실현될 거라고 제가 이건 저의 생각인데 저는 이렇게 저희가 직접적으로 줌을 통해 만났지만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한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배워가는 그런 것이 저는 커머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상호 학습을 통해서 이런 독단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배워가고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분위기를 통해서 그것에서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커먼스로서의 법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 것이 이제 그 자치입법이라는 첫 번째 여기까지인데 혹시 뭐 말씀하실 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그 다음부터 뒷부분은 제가 이제 지구법학 쪽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사실 이러한 시험들은 뭐 국내외에서도 많이 네. 하지 않습니까? 네, 많이 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아까 커먼스 얘기하면서 이게 그냥 시간이 주어지면 자연적으로 이게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인 거죠. 인간의 사회성 네.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그냥 많은 게 당연한 거죠. 이것이 기본이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파괴하는 이런 것들이 작동하지 않게끔 하는 아까 그러니까 국가주권과 그 사적 소유라고 얘기했는데 하여튼 뭔가 이것이 잘 작동되지 않게끔 하는 요소들이 있을 뿐이지
그런 것이 없어지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절로 작동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정말 그 무수하게 많은 거죠. 이 방식들은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4대강으로 인해서 우리 사실 생태운동, 생명운동 하던 그 마을조차도 사실은 음, 파괴된 적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이 그래서 이제 현재 자본주의와 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실 것이 우리의 이제 뭐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그 4대강이라는 게 바로 국가 폭력인 거잖아요. 국가 주권이 네. 사적 소유, 그러니까 뭔가 땅을 갖다가 네. 이렇게 매매하는 거와 관련되면서 이것이 딱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나 그런 국가 주권과 사적 소유의 그런 아주 안 좋은 결합이라 해야 되나? 정말 보여지는 그런 그리고 거기에 대해 저항했지만은 저희가 그 국가 주권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되게 중요한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예, 한번 질문이 없으시답니다. 네, 규범화 과정 같은 거 보면은 네, 이게 제가 예전에 이제 KT 손해보면서 포집단 소유한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얘기가. 네, 네, 적인 소리가 대화, 잘 안, 네, 평화학습, 문화연성 분위기 규범화. 네, 이게 이제 네네.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관련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규범화 과정. 제가 소리가 잘 안 들렸습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네. 있나요? 옛날에 그 30년 전에 노조에서 소집단 네, 소유라는 걸 했어요. 전국 한 달에 한 번씩 전국 네, 공식 지부총회를 통해 하는데 소집단 지부마다 이제 회의를 하는 거죠. 네, 그게 전부 다 이제 모여가지고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서로 상호학습하면서 그런 회의 문화 분위기 형성하고 그런 것이 예, 하나의 그거니까 그리고 공개도 하고 회의록 같은 게 예, 공개되면서 이런 예, 과정을 겪으니까 엄청난 힘을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오늘의 이 예, 얘기를 들어보면 예,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지금 잘 설명해 놓은 것 같아요. 예, 철학적으로.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법이라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는 공적인 것과 커먼스, 그러니까 공적인 거를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이런 거를 갖다가 이거를 촉발한다 해야 되나? 퍼실리테이트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방금 말씀하신 이런 함께함의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제도화하느냐가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다음번 지구법학도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법학은 커먼스의 대상이 그러니까 인간과 비인간, 그러니까 인간과 그 지구라고 해야 되려나 하여튼 뭔가 그 커머닝의 주체가 더 확장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커먼스는 인간과 인간의 커머닝 함께하는 공동 존재가 된다고 한다면은 지구법학은 인간과 지구, 인간과 비인간, 인간과 동물, 인간과 뭐 강 그런 것이 공동 존재가 되는 그런 상상과 그런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되게 자연스러운 거죠. 이게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뒤에 나오겠지만 지구법학이 입법화되는 게 중요한데 지구법학이 입법화된 데는 원주민 전통, 요새는 선주민이라고 표현하죠. 선주민 전통이 있는 곳에서만 이게 가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대륙에는 없어요, 아직. 구대륙에는 아직 없고 신대륙, 그러니까 뭔가 뉴질랜드 혹은 미국, 남미에 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선주민 전통, 그러니까 우리는 대대로 땅과 분리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게 근대화되면서 우리가 그런 감각을 잃어버린 거죠. 구대륙은 그 세대를 받아가지고 대부분 그런 입법이 없고 신대륙에는 아직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제주도로부터 의뢰를 받아가지고 이제 남방 큰 돌고래에 이런 지구법 그러니까 이 권리를 부여하는 조례를 저한테 의뢰를 해가 제가 작성한 적이 있는데 제주도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런 뭐 선주민 전통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것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겨난 것이 이제 처음에는 토마스 베리라는 그 그러니까는 신부님이신데 그러니까 뭔가 그런 역사학자이기도 하죠. 이런 유명한 생태 신학을 하셨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생태적 사상을 갖다가 이렇게 이끄셨던 그런 토마스 베리가 지구법학이라는 표현을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Earth Jurisprudence라고 해가지고 이러한 우리는 큰 법을 해야 된다라는 그 토마스 베리의 사상 하에서 이게 콜맥 컬리넌이 이제 토마스 베리를 이제 추종하는 그 남아공에 있는 법률가 변호사인데 그 사람이 이제 와일드 라라는 책을 써가지고 이걸 더 이렇게 좀 개념을 실제화했고
그걸 바탕으로 많은 입법화가 됐고, 제가 이제 2021년에 이제 그런 미국에서 이렇게 얼틀러라고 아주 큰 두꺼운 책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책을 저도 같이 공동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이 더 이렇게 점점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실정법의 예들을 쭉 좀 적어놨고 여기서도 보듯이 에콰도르도 이제 남미, 펜실베니아는 미국,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냥 이렇게 뭐죠 이거는 국제법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거 국제법이고 볼리비아, 또 캘리포니아, 뉴질랜드 이런 데서 이렇게 실정법화가 됐습니다. 토마스 베리의 그 십원리를 조금 읽어보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지구법이 시작됐다고들 하는데 존재에서 권리가 도출된다. 그래서 우주는 자 이거 번역을 제가 안 하고 그냥 영어로 적었네. 그러니까 그 존재에 있어서 self-referent,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거에 뭔가 파생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적으로 존재한다. self-referent이고 self-normative in its act. 그래서 다른 거에 뭔가 행위의 그런 규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런 지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이용될 객체가 아니라 함께할 주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어, 권리 주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지구는 모두 그를 존재하게끔 한 우주로부터 권리를 부여받는다. 그리고 지구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세 가지 권리를 가진다. 존재할 권리, 거주할 권리, 지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권리가 있다. 각 구성원의 권리는 구성원의 역할에 따라 다르다. 즉 권리의 차이는 양적이 아니라 질적이다. 강의 권리, 새의 권리, 곤충의 권리 등. 새의 권리는 아무에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인간은 다른 존재들이 그들의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인간의 소유권은 절대적이지 않다. 소유권은 인간 소유자와 구체적인 소유물 간의 특별한 관계에 불과하다. 이를 통해 그들은 존재의 큰 공동체에서 각자의 역할을 할 뿐이다. 그다음에 권리는 종이 아닌 개체의 권리이다. 지구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존재함에 있어서 상호우정적이다. 이 상호우전성에서 각각의 역할이 도출된다. 10번이 쭉 인간의 그런 권리를 되게 재밌는데 이런 측면에서 인간의 권리는 인간의 육체적 필요에 따라 자연계 접근할 권리, right of access. 그다음에 인간의 지적 필요에 따라 궁금할 권리, right of wonder. 그다음에 인간의 상상력의 필요에 따른 미적 권리, right of beauty. 그다음에 인간의 정서적 필요에 따른 친밀의 권리, right of intimacy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벌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지구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상력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얘기를 조금 하면서 이제 지구법 얘기를 하면은 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법에 그러니까는 구조입니다. 나 동사 너. 그러니까는 나라는 권리 주체가 중요합니다. 나라는 권리 주체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너라는 객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가 객체에게 동사라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의 문법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법의 문법인데 요 밑에 써 있는 이것이 이제 지구법의 내용입니다. 근데 권리 주체인 나와 객체인 너가 연결돼 있는 것이다. 하나의 큰 주체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구법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제 권리가 보면 물권과 채권이 있는데 이제 물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객체가 이제 여기 물건입니다. 물건. 그래서 권리 주체가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물건이고 권리 주체가 권리 주체에게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채권입니다. 그래서 물건의 대표적인 것이 소유권인데 소유권은 뭐냐면 권리 주체가 물건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 처분하는 것이고 토지 소유권은 권리 주체가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 처분하는 것이고 동물 소유권은 권리 주체가 동물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 처분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권리 주체가 동물과 친구라면은 친구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나? 권리 주체가 토지와 친구라면은 또 마찬가지. 또 우리가 친구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 처분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식의 커머닝이 되는 거죠. 우리가 더 주체가 확장되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얼슬러 제가 10장을 제가 또 발제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갖다 좀 적었는데 이거는 막 뭐죠 이렇게 그런
그 지구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들이니까는 이 사례들보다는 그냥 요것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또 지구법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예, 관심이 뭔가 관심이 되고 그 질문하실 거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요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질문. 사실은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권리라는 걸 되게 학교에서 제도학습 공간에서 가르치지 않잖아요. 네, 네. 이 권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일반인들한테는 생경하게 들리고 일상에서 자신의 권리가 침해가 당하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권리라는 이 단어가 많이 좀 널리 인지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앞부분에서 변호사와 커머너들이 함께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방금 때 법의 언어가 권리니까는 권리를 갖다가 커머너들, 그러니까 뭔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런 상호학습을 할 수 있으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분뭐 질문이나 마시게 뭐 있으시면. 최근에 사실은 저는 이제 우리 헌법 읽기 국민운동이라고 이제 헌법 읽기 운동도 하고 있는데, 아,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 헌법 운동 하는 분들조차도 음, 헌법을 왜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안 하는 거죠. 음,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한민국의 헌법의 전문에는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정신을 얘기하고 계승을 얘기하고 있는데, 독일의 헌법의 전문에는 역사도 없고 계승도 없고 정신도 없고, 왜 이럴까에 대해서 같이 비교 분석하고 토론해야 되는데, 우리 헌법읽기 운동본부조차도 그런 얘기들을 안 한다. 음, 음. 이게 좀 아쉽다. 그래서 선생님 같은 분들하고 같이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누면 참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진짜 심각한 게 뭐냐면 그 학교에서 그 노동권 교육 같은 걸 해요. 네, 근데 이제 그 시간 외적인 부분에도 그 외부 강사들 초청을 해가지고 노동권 교육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네, 어떤 교육을 하냐 그랬더니 노동법 같은 걸 가르치는 거예요. 네, 근로기준법. 네, 네, 이게 근로기준법을 갖다가 이렇게 가르친다는 게 예, 최저임금하고 해서 자기가 어떤 권리를 갖다 주장하는 이런 것들을 갖다 그 정도 수준에서 딱 머무르는 것 같아서 예,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이제 인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개념적인 것이 필요하고 그런 교육하는 사람들한테 그 인권에 대한 노동인권이 노동인권에 대한 인권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정리될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네, 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부분 좀 이렇게 좀 인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영진 변호사는 좀 정리하시면 네. 어떻게 노동인권을 어떻게 교육하는 게 좋은지 핵심 한번 말씀해 주시면 것 같겠습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는 사실, 예, 저도 뭐 몇 번 그런 강의를 해봤어가지고 예, 그렇긴 한데, 음. 그러니까 그 인권에 대해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그게 뭐 예, 중요할 것 같고, 그런 교육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인권이, 그러니까는 뭐 인권을 또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각이 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러니까는 뭐 저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걸 제가 저는 항상 보면 처음에 관심사를 좀 물어보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제 강의를 하면 좋을지를 좀 이렇게 저는 파악한 다음에 하는데, 만약 이렇게 좀 인권에 대해서 좀 생각했던 친구들이 많고 좀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저는 어떻게 강의를 하냐면은 인권의 자유주의적 인권과 약간 좌파적 인권과 그 다음에 페미니즘적 인권 이 그 세 개를 비교하면서 하면 애들이 좀 좋아하더라고요. 뭔가 인권의 개념이 확장되는 그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인권을 되게 그러니까 뭐 어차피 페미니즘이나 마크시즘에서는 좀 인권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되게 뭐 그런 그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규범성 아까 저희가 처음에 봤던 그런 사회적 합의와 그 왜 그 구속력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강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강의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인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 인권이 되게 논란의 여지가 많고 굉장히 예, 중요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헌법에서 그걸 기본권이라고 하는데 인권을 갖다가 그러니까 그런 인권에 대한 또 강조가 어떻게 보면은 여기 지구법에서는 보면 비인권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뭔가 이게 인권 개념이 또 확장되는 추세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권 개념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죠, 실제적으로. 제가 또 하나 또 질문하고 싶은 거는, 네네. 어, 어, 제도학습 공간에서, 음, 독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권리부터,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아이들한테 권리부터 가르치더라고요. 음, 이제 뭐 관련된 책도 제가 조금 번역한 것도 있지만,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거를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음, 이제 모른다는 거죠. 이 또한 이제 지구법 또한 마찬가지다. 음, 이것이 제도 학습 내에서 학습하면서 성인이 된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음, 여기에 좀 고민 좀 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살아있는 이런 지구법, 음, 그다음에 기본권, 이런 거를 좀 학습할 수 있는 제도 네. 학습 내에서, 제도권 안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예, 맞습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말 핵심이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저희가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그렇죠. 이렇게 상호학습하는 것처럼 방금 말씀하신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문화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방금 아까 플랫폼을 만들어 주신다 하셨는데 그런 것이 정말 이런 것들을 그렇습니다. 촉진하고 퍼실리테이트 할 수 있는 그런 네.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뒷부분은 그냥 사례들이어서 구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간단히 요렇게 오늘을 시간은 마무리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면 혹시 더 질문 예, 있으시면 예, 하시고 네네 예. 네네 예. 저기, 기주간, 네, 기주간 강의, 소중한 강의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잠깐 질의응답 시간을 그래도 네 좀 가지고 또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마 오늘 이거 한 번의 강의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이런 게 좀 반복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차제에 저희가 만드는 플랫폼에서도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이쪽 지구법 관련한 연구이라든가 그런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일반 시민들이 참여가 가능한가요? 어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지구법 모임에서는 일반 시민은 없는 것 같거든요. 다 이렇게 법률가들이 위주가 되고 관심 있는 예, 법률가들이 예. 위주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저희가 그런 시민 모임을 만들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아주 전문적이지 아, 않더라도 그런 네. 모임을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자발적으로 만들면 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아,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예.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플랫폼 만들 때 좀 저기 같이 고려를 해서 그 네네. 공간에서 좀 그런 시간을 가지면 네, 좋겠다는 좋습니다. 생각이 네. 듭니다. 예, 예, 예. 음, 법 하면 글쎄 국제법이 실제로 힘을 발휘하는 경우가 음, 어떤 건지 아, 네네. 실례로 궁금하긴 해요. 네네. 저로서는 국제법이라는 자체를 모르니까 용어만 아, 이제 이렇게 알게 되는데 네네네. 예. 그것도 좀, 형식적으로 있는 건 아닐 거고 분명히 예, 네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실 네, 국제법 말씀해 주시니까는, 제가 다시 요거를 보면은, 예, 요걸로 볼까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보면 사회적 합의와 구속력 중에서 법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사실은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법을 사회적 합의를 더 중시하는 그런 그러니까 그런 학파가 있고 구속력을 더 중시하는 그런 뭐라죠? 학파가 있거든요. 근데 구속력을 더 중시하는 학파에서는 구속력은 여기 현재 근대법에서는 근대 국가를 바탕으로 되잖아요. 근데 국제법은 뭐냐면 국가들 간의 법이거든요. 왜냐하면 국가들은 이렇게 뭔가 그런 그 그러니까 뭐 전쟁뿐만 아니라 요새는 가장 많은 국제법이 통상법, WTO법이죠. WTO법을 해가지고 우리가 뭔가 WTO법을 갖다 어겼을 때는 그 판결을 통해서
그러니까 상대편에게 이렇게 제재를 직접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막 보복 조치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보복 조치를 통해서 이제 국가 간의 법이 그건데 WTO법 같은 게 생기긴 했지만 아직도 국제법은 이 구속력의 측면이 약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국가들 간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력을 중시하는 법학자들은 국제법은 법이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또 국제법을 중시하는 사람들에서는 국제법만큼 잘 지켜지는 법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긴 해요. 왜냐하면 국가 간의 그런 그러니까 국제법은 사실 모든 법은 그 사회적 그 영역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의 법이 헌법이고 국제법은 외교의 법이에요. 외교의 법. 우리가 국가 간의 그런 관계의 법이거든요. 근데 사실 국제법이 지금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된 거는 기후변화죠. 우리가 기후변화라는 것은 전 지구적 문제인데 그 전 지구적 문제가 개별 국가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후변화 많은 협약들을 맺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잘 작동할 수가 없는 거죠. 개별 국가 시스템에서. 어떻게 보면은 국제법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또 국제법의 큰 기회이기도 한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전 지구적 규범화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런 조금만 규범화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 지구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세대의 과제인 거죠. 그런 면에서 국제법 그렇게 간단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다른 사실은 질문. 국제법을 매우 자주 어기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근데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제재할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구속력이 없는 게 국제법의 예, 특징인 예, 거죠. 예. 구속력이 없. 왜냐하면 외교 관계에서만 있는 것이고 물론 통상법은 이렇게 뭔가 보복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게 있죠. 예, 뭐 최근에 그 뭐 가자지구나 이스라엘 관계도 그렇고 그렇죠. 북한이나 뭐 러시아 관계도 그렇고 어떻게 예, 예. 보면은 에, 사실은 국제형사재판소가 있는데 국제형사재판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하지 않는가.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구법하고 이런 관계성을 어떻게 또 이게 가져가야 될 건지 이런 걸 맞습니다.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게 사실 우리 시대의 과제인 거, 방금 말씀하신 것이 우리 시대의 과제고,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 국제법의 위기이자 기회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그런 지구법적 국제법, 하여튼 그런 것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시도할 수 있는, 그게 또 큰 법적인 그런 개혁이라고 했어요. 혁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그건 할 일이 많은 거죠, 사실. 그런 면에서는 법률가들이 할 일이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하는 사람에 따라서 음, 그 해석이 달라지고 음, 뭐 음, 결과가 달라지고 하니까 음, 음, 사실은 일반 시민들은 법하면 음, 글쎄라는 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그 글쎄라는 측면이 떤 측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그 국제법적 측면, 아니, 국제법적 측면 아니면 만들어진 법조차도 예, 오용하고 도용하고 남용하고 아, 있는데 아, 아, 이 현실과 우리가 아, 가고자 하는 이 정말 아름다운 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얼개를 맺을 수 아, 있겠느냐라고 해서 미리 아예 그냥 아, 도전도 안 아, 해보고 포기하는 아, 사람도 많지 않겠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그 플라톤 국가 1권에 보면 트라시마코스가 한 얘기거든요. 트라시마코스가 법은 강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법은 다 불이한 것이고 법은 어겨야 정의롭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플라톤 국가 전체가 이제 그거를 논박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네. 사회적 규범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저희가 복원하는 거. 여기서도 계속 이 책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법이 커먼즈다. 법이 공동체의 것으로 다시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까 구체적 삶 속으로 저희가 법을 가져와서 법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공적인 것과 커먼적인 거의 관계이기도 한데 이것이 그러니까 그런 면에 저희가 굉장히 이런 그 아까 전 법률가와 커머너들이 함께해야 되는 지점이기도 한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거 갖다가 이제 최후의 전환으로 번역을 하게 된 거예요. 법이 이렇게 전환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측면이.